김장배추 수확해서 반으로 딱 갈랐는데 배추 속이 뜨거운 물에 데친 것처럼 누렇게 썩어 있고 속이 텅 비어 있는 배추 보신 적 있으세요? 지역에 따라 꿀통배추, 속썩은병, 안고배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런 배추가 나오면 대부분 내가 석회를 덜 넣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 연구진이 꿀통배추가 터진 밭의 토양을 검정해 봤더니 놀랍게도 토양 속 칼슘 함량은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토양 속에 칼슘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원인은 수분관리 실패와 퇴비 오용에 있었습니다. 9월과 10월 결국기에 토양이 건조해지면서 토양 속 칼슘을 배추가 빨아 올리지 못했거나 우리가 잘못 만든 밭 환경 때문에 칼슘 흡수가 막혀버린 겁니다. 석회를 아무리 뿌려도 배추가 빨아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꿀통 배추가 나오는 원인부터 비료 포대 뒷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 밭에 들어가는 횟수를 3번 이하로 줄이는 방법, 그리고 초기 병해충 예방 방법, 물 주는 시간대까지 핵심만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꿀통 배추의 정확한 생리 원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꿀통 현상은 배추 체내 칼슘, 즉 석회 결핍으로 발생합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석회 결핍이 터지는 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밭이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반대로 너무 습할 때, 고온이나 저온으로 뿌리 기능이 떨어졌을 때, 퇴비를 지나치게 많이 넣어서 흙 속의 질소와 가리 성분이 넘쳐날 때입니다. 앞에 2가지는 기후 영향이라 관수와 배수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만 3번째 퇴비 과다와 미숙 퇴비의 사용은 농가가 직접 만든 실수입니다. 배추는 초기 세력이 중요하니 퇴비를 많이 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퇴비가 과해서 질소와 가리가 많아지면 뿌리 입구에 칼슘을 밀어내는 기량작용이 일어납니다. 밑거름을 세게 넣을수록 오히려 꿀통 배추가 나올 확률을 높이고 있는 셈입니다. 배추 밑거름은 얼마나 많이 넣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순서로 넣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밥 만들기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정식 일주일 전에 석회와 퇴비, 복합비료를 같은 날 한꺼번에 뿌리는 겁니다. 알칼리성 석회가 복합비료나 퇴비 속의 질소와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질소가 암모니아 가스로 변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또한 미숙 퇴비는 토양 속에서 가스를 발생시켜 배추 모종 뿌리를 상하게 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지침에 따르면 석회는 최소 정식 1개월 전에 미리 뿌려두고 밭을 갈아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8월 하순인 지금 석회를 뿌리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무리해서 지금 석회를 밀어 넣으시면 가스 장애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석회 시비는 포기하고 칼슘과 붕소가 이미 배합되어 있는 밑거름용 복합비료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퇴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퇴비는 양분 공급과 유기물 공급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양분은 성분표가 정확한 복합비료에 맡기시고 유기물은 무겁고 가스 위험이 있는 일반 퇴비 대신 완전히 발효된 개분 펠렛 유기질 비료를 활용하세요. NPK 성분이 보충되면서 유기물이 60% 이상 들어가 있는 완숙 개분 비료를 쓰시면 가스 걱정 없이 가볍고 편리하게 양분과 유기물을 동시에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밭장만용 복합비료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포대 뒷면에서 4가지를 확인하세요. 1. 질소 우세 배합, 예를 들어 1766. 초기 세력을 빠르게 잡기 위해 질소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야 하며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가리 성분은 적정 수준으로 제어되어야 합니다. 2. 유기물 30% 이상. 토양을 개량하고 유혹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유기물이 배합된 복합비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칼슘과 마그네슘 배합. 석회를 생략한 만큼 뿌리를 내리는 초기부터 칼슘과 마그네슘을 직접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4. 미량요소, 특히 붕소 함유. 배추 결구에 필수적인 붕소가 함께 배합되어 있어야 붕산이나 붕사를 따로 뿌리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밥 만드실 때 실행법은 간단합니다. 완숙 개분 유기질 비료와 칼슘, 마그네슘, 붕소 등이 배합된 NPK 복합 비료를 함께 뿌리고 로타리를 치시면 밥 만들기는 끝납니다. 다만 이렇게 한 번에 하실 때 일주일 정도 이후에 모종을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일정에 좀 여유가 있으시면 유기질 비료를 먼저 놓고 로타리를 한번 쳐주시고 복합 비료는 정식에 가까워졌을 때 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밭에 나갔을 때 멀쩡하던 모종 밑동이 자빠져 있다면 거세미 나방 때문일 것이고 잎에 구멍이 뻥뻥 뚫렸다면 벼룩 잎벌레라는 놈 때문입니다. 이 해충들은 모종을 심은 직후 한순간에 밭을 망칩니다. 마지막 로터리 치실 때 토양 살충제를 같이 넣어주시면 초기 해충 피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모종을 심고 나면 정식 당일 천물을 대주실 겁니다. 이때 그냥 물만 주시지 마시고 밝은 재를 타서 관주해 주세요. 다시 강조하지만 꿀통 배추는 칼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추가 칼슘을 빨아 올리지 못해 생깁니다. 그 칼슘을 빨아 올리는 엔진이 바로 뿌리입니다.
아무리 흙 속에 좋은 영양분을 넣어놨어도 뿌리가 약하면 헛수고입니다. 특히 8월 하순의 높은 지온 때문에 뿌리가 트레이 모양 그대로 뭉쳐 활착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해조 추출물이나 알긴산, 트립토판 성분이 들어간 밝은제를 천물에 타서 주시면 뿌리가 토양 속으로 잘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치명적인 뿌리 혹병과 무름병 예방약제를 함께 섞어 침지하시거나 관주해 주시면 밭에 여러 번 들어갈 필요가 없이 한 번에 초기 관리가 완료됩니다. 모종 심고 그냥 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벼룩 잎벌레하고 배추 흰나비가 가장 극성일 때입니다. 살충제로 방제하시겠지만 흰색 항렌사로 터널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온 장애까지 같이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물은 언제 어떻게 주는 것이 맞을까요? 여기서 채소류만의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사과나 배 같은 과수와 달리 배추 같은 채소류는 수분 흡수량이 엄청나게 많고 뿌리에서 잎까지의 이동 경로가 매우 짧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구 시기에 칼슘이 부족할까봐 잎에 뿌리는 연면시비만 하십니다. 하지만 배추는 연면시비에만 의존해서는 속까지 칼슘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수분 흡수량이 많은 배추 특성상 뿌리를 통해 수분과 칼슘을 함께 흡수시켜줘야 되는데 칼슘 연면시비와는 별도로 칼슘 함량이 높은 비료를 표충시비하시고 토양 관수를 병행하시면 칼슘 흡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대주는 시간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 관수는 밤새 뿌리의 숨기를 막고 무름병을 번지게 하지만 햇빛이 비치는 아침 시간에 토양 깊숙이 물을 흠뻑 주시면 두 가지 좋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첫째, 증발, 냉각 효과로 지온이 떨어집니다. 둘째, 지온이 낮아지면서 뿌리가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볼게요. 꿀통 배추는 칼슘이 없어서가 아니라 칼슘을 배추가 빨아올리지 못해 생깁니다. 퇴비 과다와 미숙퇴비 사용은 피하시고 칼슘 및 붕소 배합된 복합 비료를 쓰시며 정식 당일에 천물 주실 때 밝은제를 함께 챙겨 뿌리를 키워주세요. 그리고 한랭사 활용과 아침 관수만 지키시면 올해 김장배추는 속이 아삭하고 단단한 명품 배추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엔 배추 결구 시기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